네, 다시 시작할게요. 자, 앞에 부분은 고려의 사회, 고려 사회였고요. 지금부터는 종교와 사상에 들어갑니다. 유교가 있고요. 그 다음 역사서 편찬인 부분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 불교 통합운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교, 그리고 밑에 팔만대장경이 나오는데 오히려 도교는 여기서는 크게 중요한 건 없어요. 그냥 뭐 초제 정도 있을 텐데 뭐 그 정도고 팔만대장경으로 알고 있잖아. 그치? 고려 때 만든 건 팔만대장경.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앞에 거란 침입을 불심으로 막아내자라는 게 초조대장경, 초조, 초, 총, 조, 조판했다. 뭐를? 대장경을. 대구 부인사에 있었는데 몽골의 침략으로 불타 없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몽골의 침입을 불심으로 막아보자. 제조대장경. 이러면 뭐야? 7번 끝난 겁니다. 팔만대장경. 이따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 거고요. 뭐 도교도 아까 초제 얘기했으니까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야. 왕이. 왕실에서. 비가 너무 안 와요. 비가 너무 많이 많이 온다고 지냈나? 뭐 역병이 돌았어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우선 다시 올라갈게요. 유학으로 갑니다. 기본적으로 고려는 불교 사회입니다. 사회는 불교지만 통치 체제는 뭐였다? 기본적으로 유교로 통치합니다. 그 이유는 뭐 얘기하려면 좀 깁니다. 그 앞나라 저 중국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는데 중국이 수나라 당나라 때 율령 체제라는 게 나타나게 되면서 동아시아 국가들 뭐 발해, 통일신라, 그리고 고려, 일본, 왜라고 불렀지. 이런 모든 동아시아 국가들이 뭐가 된 겁니까? 이 율령을 받아들입니다. 율령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자신들에 맞게끔 어떻게 한다? 고치게 되는 거죠. 이제 동아시아사를 배운다고 하면 좀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을 텐데 그냥 아니면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자 사회는 유교 사회이고 통치는 뭘로 했다? 불교로 했다. 우리 앞에서 왕 중에 한 명 외웠죠. 누구였죠? 성종. 성종은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서 채택해서 뭐를 했다? 유교적 통치 체제를 확립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학을 가르치는 최고 교육기관인 뭐도 있었다? 국자감도 있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초기 태조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요. 태조 왕건은 취민유도 선생님이 한번 써드렸죠. 그쵸? 태조의 업적에서 민생 안정책으로서 취민유도 세율을 10분의 1만 거뒀다. 중요한 건 포인트는 뭐야? 민생 안정 취민유도 유교 쪽에서 나오는 겁니다. 유교 사상이 반영이 됐다 이 얘기고요. 두 번째, 광종 때 뭐가 실시됐다? 과거제를 실시했다. 유교적 소양이 높은 사람들을 관료로 선발했다. 그 다음 성종 때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채택해서 유교적 통치체제를 완성했다. 보시면 끝났죠. 그리고 뭐 국학과 국자감과 향교를 설립해서 당연히 유학교육을 진행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3명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간단하게 했고요. 중기 때는 우리 중기가 뭐였죠? 무신정권이었습니다. 유교가 좀 보수화도 됐지만 기본적으로 무신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이 좀 세태합니다. 관학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공교육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교육이 세태하고 뭐가 나타났다? 공교육이 세태하고 그렇죠. 사교육이 융성해집니다. 그래서 공교육이 세태하고 사교육. 그래서 밑에 보시면 유교의 보수와 무신집권기 유학교육의 위축, 최충의 구제학당을 비롯 사학 12도가 융성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관학이 위축됐고요. 공교육입니다. 그 다음 후기는 요 정도. 그냥 요 정도 좀 줄칠게요. 최충의 구제학당을 비롯 사학 12도 융성.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학이 세태하고 공교육이 세태하고 사립학교가 떴다. 왜? 나라에서 잘 안 받쳐줬나 보다. 그지? 그 다음 후기입니다. 후기에는 드디어 뭐가 들어옵니까? 유교의 한 갈래입니다. 성리학이라는 그쵸? 성리학이라는 이제 학문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를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신유학을 우리가 성리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리학이 수용됐다.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원의 수도 만권당이 설치되는데 안향과 이재현, 제자가 어이죠. 그쵸? 안향과
이재현이 원희수도 만건당을 설치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성리학을 배워왔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안향과 이재현의 위패를 모시는 사당이 많습니다. 자, 신진 4대부들은 소학과 주자가래 등을 이제 학습했고요. 공민왕이 성균관, 우리 조선시대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을 만들어서 이제 바로 뭐 이제 성균관, 성리학, 신진 4대부들이 들어와서 이제 성리학을 바탕으로 중앙정계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역사서 보시면 자, 전기의 역사서는 자, 왕조실록과 7대실록이 있는데 실제 전해져 오지 않습니다. 시험에 안 나오겠죠, 그죠? 그다음 역사서인데요. 중기의 김부식 정도는 별표 쳐주셔야 됩니다. 중기였죠. 무신정변이 나기 전에 김부식 어디에서 등장했죠? 묘청의 난과 이자겸의 난,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에서 등장했었죠. 그쵸? 자, 이분은 여기 자, 김부식의 삼국사학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고요. 자, 유교의 합리주의 사관이 나타나 있다. 신라 계승의 의식이 나타나 있다. 기전체로 서술되어 있다. 혼자 단독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아니면 이걸 지은 사람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물어보시면 어떻게 가시면 됩니까? 그냥 이자겸의 난, 묘청의 서경천도동 찾으시면 편합니다. 오히려 책으로 주고 나서 이 사람과 관련된 거 그러면 뭘로 간다? 묘청의 난과 어디로 가면 됩니까? 이자겸의 난으로 가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무신정변 이후 및 후기입니다. 원해 침략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고려만의 자주성, 독자성을 좀 강조하는 책들이 나옵니다. 고려는 어느 나라를 계승했다? 고구려를 계승했다. 그래서 이규보는 동명왕편. 동명왕이 누구야? 주몽이잖아. 동명왕편이라는 책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 1연의 삼국유사. 우리 맨 앞에서 배웠지. 단군의 고조선 이야기가 가장 먼저 수록된 책이 어디라고? 그렇지. 바로 건국이야기. 바로 삼국유사입니다. 단군에 대해 제언했고요. 자, 이승휴가 제왕운기. 제자가 어이야. 황제할 때. 제왕운기인데 이거 역시 고조선사를 얘기하고 단군 얘기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각훈의 해동고승전이라고 해서 이제 승려들, 이 여러 승려들의 일대기를 적어 놓은 거고요. 이재현의 사략이라는 고려 후기에 이재현의 사략이라는 이제 역사서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이제 불교 통합운동 전개됐는데요. 자, 12번, 13번 별표 좀 칠게요. 제일 잘 나올 수 있는 문제. 아까 두 개 집어드렸습니다. 뭐였죠? 여성의 지위와 그리고 불교 통합운동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12번은 자, 고려 중기 교단 통합 노력을 했던 사람 12번 의천. 의이죠. 의천인데 자, 고려 중기 교단 통합 노력이 있었다. 교종을 중심으로 뭐를 통합한다? 선종을 통합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뭐를 중심으로? 교종. 교종이라고 하면 교리를 중시하는 거야. 선종은 뭐였죠? 참선과 수양을 중시하는 거였죠. 이 교종을 바탕으로 선종을 통합하겠다. 교종이 조금 우세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뭘 창시했다? 해동 천태종이라는 거를 창시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보시면 자, 이론적인 교리 체계인 교와 실천 수행법인 지간을 함께 닦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 사람의 교리야. 교와 지간, 교는 교리, 지간은 뭐야? 수행, 함께 닦아야 된다. 교관, 겸수, 겸할 겸 수행할 때 숫자. 교관, 겸수 하면 의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과 대비된 사람은 누구냐? 그래서 이 사람은 해동 천태종을 만들었고요. 밑에 나오는 사람은 자, 신앙결사운동, 불교 개혁운동을 주적했다. 자, 수선사 교단인데요. 1번 보시면 자, 송강사에서 수선사 결사를 조직한 사람 지눌입니다. 지눌. 지눌 옆에다 가로 열고 조계종. 개자 여의죠. 그쵸? 조계종이고요. 자, 선종. 여기 줄치고 별표. 선종을 중심으로 뭐를 통합했다? 교종을 통합하려 했다. 반대야. 아까는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했지. 이제는 뭐야? 선종을 중심으로 교장을 통합하자라고 얘기한 거죠. 자, 이 사람은 아까는 교관 겸수 의천은 하나였지. 이 사람은 두 개를 주장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 자, 선정과 지혜 뒷글자만 따봐. 함께 닦으래. 정해 해자 여의죠. 정해쌍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 마음이 곧 부처임을 단번에 깨닫고 한 방에 딱 깨닫고 깨달은 뒤에도 꾸준히 수행해야 된다.
돈오 이게 단박에 딱 깨닫는 거야. 점수 점점 어떻게 더 수행해 나가라. 그래서 돈오 점수라고 하고요. 자, 그다음 2번입니다. 진우를 계승했고요. 유불일치설을 주장하면서 성리학 수용의 사상적 토대가 된 사람은 해심, 해자가 여이야. 해심이라는 승려고요. 자, 그다음 백년사 교단을 만들었다. 이름 먼저 말씀드리면 세자 어입니다. 요새라는 승려고요. 천태종의 바탕을 둔 백년사 결사를 조직했다. 여기 이렇게 참해와 염불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 밑에 이제 불교 끝났고요. 도교를 보시면 자, 도교는 자, 역할은 나라의 안정, 왕실의 번영, 그리고 복을 기원했다. 5번이라고 나왔는데 미안, 여기 2번이 잘못 쳤나 보네. 자, 국가와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하늘과 별의 제사를 지내는 도교 의식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초제라고 합니다. 제자는 어이고요. 초제라는 도교 의식,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거라고 보시고, 우리 흔히 그 초기 철기국가 생각나십니까? 거기에 이제 뭡니까? 제천 행사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아까 대장경은 말씀드렸는데요. 초조대장경과 팔만대장경이 있다. 초조대장경은 원래 고려 초기에 누구를? 거란을 대비하기 위해서 거란을 불심으로 막자 처음으로 조판한 대장경. 그래서 초조대장경인데 몽골의 침략 고려 후기 이제 들어갈 때 몽골의 침략으로 대구 부인사에 냅뒀는데 이게 불타 없어집니다. 불타 없어지니까 다시 제조해야 되겠지, 그치? 다시 제자를 써서 다시 조판했다. 그래서 제조대장경이고요. 불심으로 누구를 막아내자? 몽골을 막아내자. 그래서 팔만대장경 여기까지입니다. 네, 조만간 조선도 올립니다. 이번 주 안으로.